안녕하세요. 행복사냥꾼 미스터 윤입니다. 저는 지금 대왕항공원 솔숲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곳 대왕항공원은 소나무 숲으로도 유명합니다. 솔숲뿐만 아니라 주변의 소나무들이 아주 오래된 자태를 뽐내면서 기안괴석들과 잘 어울려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대왕항공원 주변에 이렇게 분포되어서 자라고 있는 소나무들은 평균적으로 수령이 한 1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 공원에 있는 울기등대라는 곳이 1906년도 러일 전쟁 이후 일본에서 이렇게 등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그 등대를 세우면서 주변에 이렇게 소나무들을 심고 해서 숲이 조성된 걸로 봐서는 대체적으로 100년 이상의 소나무들이 주변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곳 대왕항공원은 울산에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울산 12경 중 2경이기도 하고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저도 1991년도에 울산에 처음 부임을 하고 몇 년 근무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왕항공원은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지만은 사실 이곳 주변을 산책을 해보거나 트레킹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이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한번 트레킹을 하면서 기안괴석과 또 소나무들을 구경하려고 합니다. 이곳 솔숲은 여름에 오면은 맹문동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 앞쪽에 보면 일산 해수욕장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져 있고요. 그 옆에는 현대중공업 공장이 바로 앞에 또 바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이곳에서는 대왕항공원이 이렇게 되어 있죠. 산업단지와 관광지가 적절하게 이렇게 잘 어울려 있는 곳이기도 한 점이 특징입니다. 이곳은 대왕암에 있는 출렁다리입니다. 이곳 출렁다리는 길이가 303m 정도로 높이는 43m 정도고 중간에 지지대 없이 연결된 경관 장로 길이가 국내에서는 최장이라고 합니다.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밑이 이렇게 환하게 쳐다 보입니다. 그래서 밑을 보고 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어지럼증이 일어날 정도로 높게 보이고, 주변에 소나무 숲과 또 왼쪽에 바닷가 멀리 보이는 현대중공업 이런 경관들을 보면서 건너면은 운치가 있는 그런 줄렁다리 같습니다. 지금은 바람이 불지 않아서 그나마 다리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바람이 불거나 구름이 있을 때는 다리도 많이 흔들리고 우무가 있어서 건너기 이렇게 좀 위험할 때는 문제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걷는데 불편함은 없는데 아래를 보고 걷기에는 아찔해서 좀 힘이 든 구간입니다. 멀리 볼 때도 참 다리가 길게 느껴졌는데 막상 지나와 보니까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곳 출렁다리는 입장료가 무료여서 참 좋습니다. 사실 유료 같으면은 건너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무료여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잘 건너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기안괴석들이 있는 해안가를 산책 겸 트레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해안가로 내려가는 경사로가 가파르고 또 밑에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운 곳이 많아가지고 신발을 제대로 갖춰 신지 않으면 내려가는데 좀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곳은 옛날에 청룡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는 용굴입니다.
오늘은 물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 있지 않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기안개석이 있고 그 바위 위에 자라는 소나무들이 한 폭의 산수와 같은 그런 경치를 자아내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 해안산책로 길들은 가파르기도 하고 미끄러워서 걸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다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특히 할매바위에 내려가는 이런 길들은 상당히 가파릅니다. 옆에 난간이 있기는 하지만은 조심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바위가 할매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귀한 개석들이 소나무와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정말 결친 하나는 장관입니다. 그리고 바위 색도 다른 곳과 달리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어서 소나무와 기안개석이 조화를 이룬, 그리고 바다가 앞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경관이 이곳 대항왕공원의 또 매력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앞에 저기 바다에 떠 있는 바위가 당근바위라고 합니다. 모양이 갓 속에 이렇게 머리를 말아 넣는 당근을 닮았다고 해서 당근암 이렇게 부르는 모양입니다. 여기서는 할미바위가 더 자세하게 보이네요. 할미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이곳 기안개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색깔이 다른 곳하고 좀 다르게 바위들이 약간 붉은색을 띠고 있고, 또 경치가 이렇게 오면서 앞쪽을 바라볼 때의 그 경치 모습하고 또 온 길을 되돌아볼 때 이렇게 기안개석의 모습들이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게 또 이곳 기안개석들의 매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안 산책로를 계속 따라서 대왕암 쪽으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데크 길들이 이렇게 가파르게 놓여져 있네요. 이곳은 올라가는데 제법 가파른 편입니다. 이 해안 산책로를 트레킹 겸 산책하려면은 운동화나 이런 걸 제대로 갖춰 입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산책한다는 정도 생각으로 가면은 이렇게 좀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산책로를 지나가다 보면은 나무에 하얀 꽃이 핀 나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붓꽃인가 하고 자세히 살펴보니까 붓꽃은 아니고 기룽나무 꽃이라고 합니다. 이곳은 대항암 쪽으로 가기 전에 아마 마지막으로 이렇게 왔던 길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은데, 이곳에서 바라보는 바다와 이 기안개석의 경치가 오면서 앞쪽을 바라봤던 거하고 되돌아볼 때 경치가 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선이 굵은 바위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더 바다 쪽으로 가까이 내려가서 경치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곳은 난간이 위험하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는 경고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좀 아찔한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그래도 여기서 바라보는 바다에 접한 바위들의 풍경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또 그런 매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 쳐다보고 다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냥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귀한 개석과 또 송림이 어우러지고 또 바다가 이렇게 같이 잘 조화를 이룬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풍광인 것 같습니다. 야왕암 바위에 가기 전에 이 해안 산책로의 절경들을 한번 마지막으로 잘 한번 관람해 보시죠. 이런 곳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또 다른 그런 장면 같습니다. 감상해 보시죠.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대왕암 바위가 있는 곳입니다. 산책로가 좀 험하긴 하지만은 길이가 그렇게 많이 긴 길은 아니니까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은 갈 수 있는 해안 산책로 길 같습니다. 여기부터가 대왕암 공원의 메인이죠. 대왕암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 앞으로는 몽돌 해변이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동해 바다의 모습이 이렇게 멀리 바라보이는 곳에 대왕암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대왕암은 설화가 있는 곳이죠. 신라 무무왕의 왕비인 자이왕후가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는 용이 되겠다고 해서 이 바위섬 아래에 묻혔다는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는 문무왕이 묻힌 곳으로 알려진 경주 간포 문무대왕릉과는 달리 이곳이 자이왕후의 무덤이라는 그런 징후는 없다고 합니다. 이 다리를 지나서 보이는 그 귀한 개석들이 있는 바위산이 대왕암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는 다리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꼭대기 위쪽이 대왕암 이렇게 바위 꼭대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번 저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대왕암 정상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서 주변을 둘러보니까 멀리 울기 등대뿐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 다음에 주변의 동해 바다, 그리고 귀한 개석들이 한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해안 산책로를 따라서 이곳 귀한 개석들과 절경을
감상을 하면서 트레킹을 한번 해봤습니다. 단순히 대왕암만 이렇게 보고 갈 때 하고는 또 다른 매력을 주는 곳이 이곳 대왕암 공원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다음에 다른 곳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